자, 한국시설안전공단 합격 전략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은요, 여러분들 예전에 여러 가지 대규모 토목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었죠. 자, 그 사고 부분에 대한 대처로 사전에 미리 토목 건축물, 교량이라든지 기타 중요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을 진단하고 관리하는 이런 역할들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자, 해서 이 시설안전공단이 올해 이제 상반기에 공채를 냈네요. 해서 그 공단 정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시설안전공단 채용 분야와 지원 자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시설안전공단 채용 정보는요, 자, 이 신입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6급 채용과 청년 인턴 부분을 채용으로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부분 지원하실 때 그 지원 부분을 좀 헷갈리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3급에서 5급 부분은 경력직 혹은 특수 자격증을 보유한 자에 한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 혼돈하지 않도록 그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특이한 사항 중에 하나는 이 토목과 건축 분야에 대한 6급 전형과요, 채용형 청년 인턴 전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지역 안배 부분, 이 지역 인재라고 하죠. 이전 지역 인재에 대해서 이 20% 정도의 가중치 합격 인원을 배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주요 전형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주요 전형 부분을 보시면요, 서류 전형이 진행이 되고요. 자, 서류 전형에서 이 6급 신입 직원 부분에서는 서류 전형 부분을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냐, 지원 자격만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원 자격만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 일단 합격을 시키는 형태고요. 필기 기회를 무조건 부여를 합니다. 별도의 어떤 배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원하셔서 지원 자격만 어느 정도 합당하게 갖추고 있다면 충분히 지원하실 수 있는 형태가 되고요. 자, 대신에 필기 전형 부분이 신입 채용만, 그러니까 6급과 채용형 인턴 지원자들만 필기 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지역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 이 두 과목을 진행을 하네요. 자, 그리고 면접 전형 부분은요, 같은 날 이제 두 개의 면접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 토론 면접 부분 하고요. 요거는 올해 신설이 됐습니다. 원래 토론 면접을 진행을 안 하다가 올해 처음 등장을 시켰고요. 자, 그리고 인성과 직무 역량 면접이 두 번째 코스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면접 준비 잘 하시면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자, 우선 자소서 작성 시 좀 유의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전 직군이 공통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직군별 구분해서 진행하는 형태가 아니라 통합으로 진행된다는 건 이 시설안전공단은 이 공통 능력에 대해서, 공통 역량에 대해서, 그리고 직무 적합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특이사항 같은 부분들은 다른 기관과 다르게요, 직무수행 계획서라는 걸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재미난 게 직무수행 계획서는 일반적으로 경력직 채용에서 많이 요구하는 문서 양식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지원한 분야, 여러분들이 지원한 해당 영역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사전 계획을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주는 형태의 내용인데요. 요걸 새롭게 요구를 했다라는 게 좀 특이점이고요. 자,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 부분에서 인적 사항이 드러날 경우에 불이익을 준다라고 대놓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서류 전형 부분은 특별히 불성실 작성자라든지 혹은 지원 자격 미달, 요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게 당락 결정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요 부분만 유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적인 부분들, 문항 요소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경력 및 경험기술서 항목 부분은요, 여러분들의 업무 역량 수준을 정리를 좀 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 경험 중에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 분야와 연관성이 높은 특정 경험들을 살려서 그 경험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 역량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술들, 스킬들이나 태도적인 부분들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어필하시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약간 실제로 여러분들이 업무 수행에서 직접적으로 좀 시뮬레이션 했던, 인턴 관련된 경험이라든지, 혹은 학교에서 실습 위주의 어떤 상황들을 좀 떠올려 보시면 아마 직접적으로 연관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이 등장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자, 요게 1200자 정도였기 때문에 요 1200자 정도는 어느 정도 최대한 근접하게 채워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직무수행 계획서 부분인데요. 자, 직무수행 계획서에는 항목 내용이 달려 있습니다. 공단 운영 방침에 대한 내용 이해와요. 그리고 지원 분야 직무 중심으로 해서 공단의 경영혁신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거에 위한 직무수행을 어떤 식으로 할지 계획을 작성하는 형태. 그러니까 이 공단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 사업 이해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지원 분야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업무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형태가 돼야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혁신을 요구했기 때문에 약간 뻔한 구성이나 뻔한 내용들은 좀 지양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단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혹은 지원 분야 업무 관련돼서 여러분들 유튜브라든지 최근에 여러 가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해서 이 안내를 해주는 여러 가지 지금 채용 정보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사전에 좀 그런 정보들을 미리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공단 홈페이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공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기소개는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4개의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각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자,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별다른 거 없습니다.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대놓고 이야기했다기보다는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지원 동기 문항을 이렇게 풀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설공단 어떤 부분인지,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떤 요소가 끌려서 우리 회사에 지원을 했는지, 이걸 지금 대놓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관심 표현, 우리 지원 동기의 가장 핵심 사항이죠. 지원을 했을 때 특별한 이유, 왜 우리 회사에 끌렸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의 어떤 점에 어떤 점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서 그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답변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구조는 되게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이해도, 그러니까 사업 내용 부분이나 기타 여러 가지 기업 정보를 활용을 해서요, 여러분들이 그 관심을 좀 표현을 하시고, 자, 그리고 그 관심 표현을 통해서 지원을 결심한 계기라든지 특정 내용들을, 지원 동기를 제시를 하는 형태, 요게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이 뽑은 이 지원 분야와 관련된 핵심 역량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전문성이죠. 전문성, 즉 역량입니다. 자, 이 역량을 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 이유와 그리고 그걸 갖추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자, 일반적인 직무적합성 확인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항 보겠습니다. 3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적 가치 활동이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공단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이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재미난 사실은 공단 홈페이지 뒤져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기관과 좀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인권 경영이라는 부분이 특이한 요소로 등장을 합니다. 자, 요 내용과 연관 지어서 이 공단이 이 생명존중이라는 인재상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생명존중 사상과 관련해서 인권 경영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면서 그걸 사회적 가치 실현의 아이디어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공동체, 우리 조직만의 혹은 특이한 공동체 윤리를 확인하는 이런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조직 적합성과 여러 가지 인권 경영 부분이니까 공동체 윤리, 직업 윤리를 확인하기 위한 이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4번 문항은 대놓고 청렴, 그러니까 공직성을 확인하는 이런 문항입니다. 아무래도 이 시설안전공단이 이 사람의 생명을 과 직결된 이런 중요한 시설안전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자칫 비리라든지 혹은 문제가 됐을 경우에 그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어떤 청렴, 그러니까 뭐 김영란법과 관련된 이런 요소들을 실제로 확인을 하는 이런 형태의 문항을 마지막 4번 문항에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공직과 관련해서 본인의 생각, 본인의 가치관 내용들을 차근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 문항은 생각보다 약간 까다로운 문항도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좀 평이한 문항도, 그러니까 약간 문항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필기전형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필기전형 부분에서는요, 자, 작년 같은 경우죠. 지역기초능력 부분을 100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그 100문제가 좀 부담이 많았나 봅니다. 자, 그래서 지역기초능력을 문항수를 줄였네요. 대폭 줄였습니다. 50문항 60분이라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정보능력, 조직이에 각각 10문항씩 출제를 하겠다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역별로 구분해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이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부분이 생길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난이도가 편차가 좀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역별 과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락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 과락 부분이 함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영역에 고난이도 문제를 몰아준다든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한 배의 신경을 쓰다가 오히려 역으로 이런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과락 부분을 놓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은 전공시험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수행 직무별로 약 2개의 출제 과목을 선정을 해서요. 그걸 총 25문항씩 50문항을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 합격 요건이 이제 고득점 순으로, 과락을 면한 상태에서 고득점 순으로 해서 3배수 정도를 선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합격하실 때 요 전공 과목과 필요한 부분들을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문항수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 작년의 어떤 피드백을 좀 받아들여서 수정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항수 대비 시간이 줄었다라는 시간은 줄고 정정하겠습니다. 문항수는 줄어들고요. 그리고 문항수에 대한 시간 부분은 조금 늘어났죠. 그 얘기는 뭡니까? 전체적으로 시험의 난이도가 작년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앞쪽 전반부의 부분은 크게 난이도가 평이한 형태였고요. 그래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까다로운 형태의 문항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시간 관리에 애를 먹었다라는 후기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출제자의 의도,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느냐가 되게 핵심이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요 변수가 좀 있습니다. 시간이 좀 늘었다라는 건 이 고난이도 문제를 좀 더 비중을 높이겠다. 그러니까 영역별로 과락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특히 당락 결정의 핵심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조직이해 부분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직이해나 어떤 정보 능력 부분에서 조금 색다른 유형들이 등장을 해서 여러분들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작년에는 100문항을 출제하면서 NCS 기초 예제에 입각한 기본형으로 출제를 했다면, 올해는 약간 비중을 피스의 유형도 어느 정도 등장 가능성이 있고요. 변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폭넓게
폭넓은 유형에 대한 접근이 되게 중요한 형태가 될 거고요. 작년에 나왔던 부분 중에 특징적인 부분이 수학 분석 내용이 나왔었는데, 근데 수학 분석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경영 쪽을 많이 뽑았기 때문에 이 수학 분석이 등장 가능성이 있었고요. 아마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외에 온도 변환, 그러니까 화씨나 이 섭씨 온도에 대한 변화 문제를 시험 문제로 출제한 적이 있고, 약간 상식 같은 문제들을 후반부에 등장을 시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런 시설 안전과 관련된 시설 안전물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초 상식들을 문제로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전 내용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 기억을 꼭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면접 전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면접 전형은 일반적으로 토론 면접과 구술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요거는 각각 코스형 면접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2개의 코스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미난 사실은 평정 요소가 직업 기초 능력 부분을 평정 요소로 제시를 하고 있네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직업 기초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험을 묻는 형태의 질문들이 등장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사 표현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부분들을 표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토론 면접 부분을 좀 진행을 하죠. 올해 신설된 면접법입니다. 토론 면접. 시사 주제를 제시를 하고요. 그 시사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찬반 진영을 나눌 수도 있고, 혹은 진영 없이 자유 토론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면접법을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마도 시사 주제를 낸다라는 건 이전에도 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면접에서 이런 그 공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전 관련된 이슈들, 이걸 시험 문제로 출제했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조사가, 이 기초 지식에 대한 부분, 선지라고 하죠. 이 선지가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정부에서 이 안전대책과 안전과 관련된, 이 시설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부분들, 이슈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전에 좀 미리 파악하고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요. 자, 이 토론 면접할 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부분들. 토론 면접은 절대 이기기 위한 면접이 아니라요. 토의,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을 서로 공유하는 이런 형태의 면접법입니다. 자, 그리고 그 얘기는 뭡니까? 철저하게 역량평가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면접관은 관찰자, 그러니까 방관자에 불과합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태도 평가를 하는 거죠. 토론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태도, 자세, 마인드를 주로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전에 그 부분을 좀 이해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보통 면접에서 좀 공격적인 자세로 토론에 임할 경우에 면접에서 면접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탈락하는 케이스들을 보면 대부분 그런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그 관찰평가라는 점을 특징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공격하는 자세 안 좋습니다. 오히려 경청,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집중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표하는 이런 자세가 중요하고요. 토론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적극적인 참여 자세입니다. 보통 탈락자들의 대부분이 토론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요. 혹은 토론 자체에 참여를 안 하는, 결국에는 그래서 기회 자체가 부여되지만 그 기회 때 적절히 자신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분이 좀 유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반응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내용에 제시된 답변 내용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제시를 해야지 약간 공격적이다던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다던가 이런 표현들이 반응이 나오면 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논리적으로 뭐 답변이 정연한 부분들, 논리 정연하면 필수적인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앞서서 이야기했다시피 시사 주제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뭡니까? 기관과 관련된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좀 사전에 좀 알아보고 그런 기초 지식들이 베이스에 깔렸을 때 면접에서 조금 더 요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평소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게 아마도 중요하겠죠. 자, 토론 면접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이 구술 면접 부분은요, 인성 및 역량, 직무 역량 면접인데요. 엄밀히 말해서 인성 및 직무 역량 면접이라는 건, 네, 이 면접을 진행한다는 건 실무진 면접과 임원진 면접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직무 요구 역량에 대한 이해도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역량과 관련된, 그리고 기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요 정보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그게 지원 동기나 혹은 공단 관련된 출범 배경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직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의 인성 면접 플러스 여러분들 어떤 경험 및 상황 면접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평가의 주안점은 직무수행 태도 쪽을 평가의 주안점으로 둘 겁니다. 그래서 직무수행 태도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될 포지션, 그리고 이 부분의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기초자료는 사전에 여러분들이 제출을 했던 자기소개서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그 자기소개서 내용을 좀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마찬가지로 기간 업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업무 처리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진단 과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 순서나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 부분을 조금 드러내서 표현하는 것도 한 가지 좋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단 관련 정보는 앞서서 토론 면접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시는 거 기준입니다. 기준. 숙지하시는 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잘 면접 준비에 진행이 돼서 답변을 어떤 식으로 할지 부분을 좀 효과적으로 잘 답변을 하신다면 아마도 문제 없이 무난하게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수 자체는 3대1 정도의 배수 기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별 면접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당당하게 자기 얘기, 자신감 있게 자기 얘기를 한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이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번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주안점은요, 필기시험 전형이 이 전공 부분과 그리고 직업기초 능력을 구분해서, 그러니까 배점도 약간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차이점, 차별성이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직업기초 능력의 비중이 적으니까 이 전공 준비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아마 당락 결정에 좀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직업기초 능력은 쉽게 얘기해서 시간 관리, 그리고 고난이도 문제에 대해서 영역별로 구분 출제를 하기 때문에 아마도 과락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 특정 영역에서 과락이 날 경우에 아마 탈락이 되는 이런 함정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특별히 유의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면접 부분에서 토론 면접 부분은 절대 공격적이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 채용 정보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